연유는 그 봉고 부인도 홍씨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기록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죠. 역사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홍씨가 아니라 다이. 화성시에서 살아가는 보면 홍성 그 어른이에게 주신 조정의 그 하사품이 어마어마하더구만. 목록이 그분은 홍필 자제 우리 문희공 예. 집계해 아니 숙기농 씨한테 노비 80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봉토를 얼마나 줬겠어요? 이 남양들 다 가졌겠죠. 그만한 상태가 없었어요. 아니 그만큼 또 홍씨들이 이렇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면 내가 신나? 남양호신데 나누어가지. 아니 저희 박 씨도 고향에 가면 박제궁이라고 있는데 수십만 평을 받았대요. 위장에 아니 고향 저기 일산 고향. 일산에 네. 그럼 거기 지금도 박제궁이라고 궁자가 있어요. 궁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는데 사당 뭐 이렇게 사자나 뭐 묘를 쓴 게 아니고 궁으로 썼어. 근데 그거 후손들이 다 팔아먹고 아파트 들어오고. 저도 제 자식 장학금 200만 원 받아먹었어요. 조선덕하네. 조상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콩콩을 다닐 거예요. 내가 아는 남양홍시 무슨 중중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 어느 성씨나 다 그래요. 뭐 이 시들 특별히 보면 뭐 분당에 그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하여간 남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고려 말 외구의 침탈이 빈번해서 화량진이 피습되었다. 1350년 충정왕 2년에 남해안에 주로 침탈하던 왜구는 1352년 충정왕 3년에 8월 남양부와 쌍부현 출몰해서 식량과 재물을 약탈했다. 자연도 삼목도 분탕질한 왜구는 남하하면서 남양만 일대를 엄청 들쑤신 거죠. 만호 인당과 밀직사 이권에게 왜구를 토벌하도록 하였으나 이권 밀직사는 참전을 거부했다. 겁이 나서 이 정도였죠. 1358년 공민왕 7년을 왜구가 침입하여 화지량을 불태웠다. 화량진을 1377년 우왕 3년 5월에는 왜구가 말을 타고 배를 타고가 아니라 배에다 말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떼거리로 다녔겠어요. 말을 100마리 싣고. 그래서 남양과 안성현, 종덕현 침입하여 개경 정부를 놀라게 한 거예요. 야, 이거 토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겠구나. 1378년 남양으로 상륙한 왜구는 수원부를 불지르고, 수원부가 어디예요? 윤건루. 네. 거기에 수원부 읍지가 있었어요. 불지르고 노량할 때 수원부사 신인도는 도망가고 그 원수라고 하면은 그 군인 대장이겠죠. 지역 대장. 원빈
왕빈이 대항했지만 패하여 조정에서 밀직구사 박수경을 보내 싸우게 하였다. 이 시기 왜구가 내륙까지 진출한 것은 왜구의 조은선 침탈이 빈번하자 이 전라도 충청도의 세금 내는 곡식을 배로 옮기지를 않고 내륙으로 우마차에 실어서 보내게 하니까 왜구들은 배를 타고 노략을 하다가 이번에는 배에다가 말까지 싣고서 노략질을 다니는 거예요. 1391년 9월 왜적이 남양에 진입하였으나 양광도 관찰사 안경량이 군대를 보내어 물리치고 15명을 사로잡았다. 겨우 왜구가 창궐하자 지방관이 왜구를 격퇴하고 1차적으로 중앙에서 만호, 원수, 도순문사, 호외사를 파견 대응하였다. 연해 지역에 방어소를 설치하고 기선군을 두었다. 이때 최무선의 화약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 지역에는 산성 위주의 대처보다는 읍성, 자기 사는 관청거리에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까지. 그래서 세종이 세자로 있을 때 천안 목욕도 하고 온천에서 충청도 홍성, 해미, 읍성을 충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점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미, 읍성이라든지 당진 옆에도 읍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홍성에도 읍성이 있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 때 많이 무너지죠. 읍성 개념이. 자, 화량진성은 토속 건축 포곡식으로 해안 산성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단에게 역사성은 저렇게 갖고 있는데도 발굴 조사 이런 게 미비하고 경기도의 기념물 정도로 취급이 되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사는 한번 했는데 다시 복원 이런 거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진입로가 없어요. 한번 올라가려면 숲을 낭떠러지를 헤매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요. 당성진은 전초 수군 진영이었다. 외국 사신을 맞아들이고 대로 나아가는 대외 외교 관문 교두보로 사용되던 단음포가 기록되고 있다. 신라 기록에. 신라 진흥왕 때에 564년경에 화량진을 개설했다 한다. 그러면 당성진이 700년경에 나오는데 화량진은 564년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성진이 어디겠어요? 화량진이겠죠. 그것이 이름이 바뀌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구진, 안산의 별망성에 있어요. 또 혈구진, 강화도에 있어요. 화성의 당성진은 어디에 갔어요? 터가 없어요. 어딘지. 그냥 당성을
진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육군성인데 그러면 은수포 이 일대 당성 뭐 요 일대를 써야 하는데 이 진자는 지나갈 진자예요. 군대를 두어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해안 진지가 아니라면 어디겠어요? 안산은 별망 장구지는 별망석호 바닷가예요. 그러면 우리 당성진은 입지가 화량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경기 우도 수군지는 교동현의 응암양의 요 양이 화량하고 같은 들보량자예요. 쾌선 9척, 맹선 3척, 외별선 1척, 장건 수군이 246명, 선군이 924명이라고 했어요. 경기 우도예요. 그럼 경기 좌도는 이거는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입니다. 좌도 수군 첨절 제사의 함선이 26척, 중대선 셋, 쾌선 10, 무근선 13, 장군 수군이 69명, 좌우선군 1,500, 총합 1,666명, 수군진이었다. 부속진으로는 영종포진, 영종포가 어디예요? 사고. 그 사고 용들이 이쪽이에요. 중대선 5, 무근선 4, 장건, 수군, 장건이 장교라는 장군이라는 거죠. 8명, 좌우성군이 615명. 초지량, 중대선, 무근선, 장건, 수군 8, 좌우성군 65, 안산 안산 사고시면 어디예요? 사동, 지금의 사동, 사산. 제물량, 지금 어디예요? 인천 제물포예요. 제물포도 저희 수군. 제물량이 중대선의 무근선 510명을 인천 성창포에 두었다. 옛날에는 지금까지도 예, 그렇죠. 경기 좌도 수용이었던 거죠. 경기 우도 수용은 교동, 강화도 이 위쪽으로 해서 한강변, 연백 요 연안이죠. 항해도, 해주까지. 1385년 성종 15년에 경기 4도 수군 첨절 제사의 영으로 영을 수군 만호영으로 이렇게 낮췄다가 1575년 선조 8년에 수군 절도사영으로 다시 올렸다. 1627년에 청의 침략으로 좌도 수군을 화량진영으로 한양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동으로 옮겨가 교동읍성을 쌓고 교동도읍을 설치하였다. 이때 영종진, 서시인 사건리에 있는 영종진은 자연도로 옮겨감으로써 오늘날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생긴 거죠. 영종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가서 이름값 받아와야 한다. 화량진은 일부 함선과 수군을 남겨두는 거죠. 1942년 일제 간행한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사료에 송산면 화량동에 동사무소 남쪽
1, 2 해안의 성로 화량진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최근 기록이. 자, 저는 이 능수대라는 게 참 화량진의 능수대와 남정자라는 기록을 찾아서 화량진 밖에 그 갯벌에 가면은 요렇게 큰 섬이 있어요. 이게 큰 딱섬이에요. 그리고 여기 작은 혹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요 섬이에요. 근데 시루떡을 엎어놓은 듯한, 근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가 붙어 있어요. 크기는 한 20m, 높이는 한 5, 6m? 능소대. 이거는 그냥 이름이 큰 딱섬이고, 요 밖에 작은 딱섬이 있는데, 여기에 큰 딱섬에 이렇게 규팅에 붙어 있는 능수도라는 한자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는 그냥 한자 이름이 없는 큰 딱섬, 작은 딱섬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가 바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마산수로를 정비하면서 수로 물을 담아두는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대석에, 이 암석에 능수도, 능소대라고 쓰여 있다. 이 기록이 자기가 그랬다고 말했지. 아, 잘가. 이 기록이 남양읍지, 남양군읍지, 능소대 기록이 되어 있다. 자, 남정자라는 기록은 화량진성에 있는 정자를 남정자라고 해요. 근데 남정자의 의미는 남쪽 정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별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이별의 장소를 어리죠. 남포의 이별. 시조에서 나오면 무조건 남포면 이별의 장소구나. 그래서 당나라나 송나라나 명나라나 우리 고려나 남포 이별의 시를 쓰는 이별의 장소. 고려 정지상의 대표적인 시가 송군 남포,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중국 사신들이 와서 절찬이다, 극찬을 하는 시이거든요. 대동강에 있다고 해요. 화량진에 있다. 대석에 능수대라는 이름이 있어 알게 되었다. 남정자, 화량진에 있는데 허물어졌다. 홍언간의 시가 있었다. 그래서 또 제가 홍언간을 찾기 위해서는 이 홍신의 족보라든지 인터넷 자료를, 근데 언간이라는 인물은 없어요. 하여간 홍언 돌림자는 1600년대쯤에 나와요. 홍신에 1400년대. 홍원필 이인종 할아버지. 네, 그 외에 언자. 홍원필, 홍원간. 이게 우리 시조예요, 중시조.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홍언간이 오기가 됐을까? 이 관자하고 간자하고 이게 홍언간. 네, 근데 얘는 간자, 사이간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정자의 그 시가 남아 있으면 이별의 시일 거예요.
근데 홍언간으로 기록된 문헌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표현, 한자 표현 그대로 비단에 술을 놓은 곳이란 얘기예요. 능수, 능소. 비단능, 옷가지를 그 당나라로 벼슬을 빈공가를 출발하면 대관이나 양반집 자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민들이 당나라 갈 시종으로 가겠죠. 그래서 옷가지를 벗어 흔드는 이별의 상징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우면 옷가지 못 흔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무까지 꺾어서 나무 숫자를 쓰기도 해요. 능라도, 대동강에 능라도 있죠. 비단 능자에 비단 낙자예요. 인천에 가면 능어대가 있어요. 환성백제 사신단이 떠나갈 때 북위로 뭐 남서로 갈 때 옷가지를 흔들면서 부디 살아오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는 남포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 이별의 장소다. 그래서 고전 시가의 남포라는 단어는 일찍이 불원의 구가라는 9개의 노래 중에 하백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 데서 남포가 기인한다. 자교수의 동행 송리인 해 남포요. 남포의 이별이다. 그대의 손을 잡고 동으로 가서 고운님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네. 여기서부터 모든 이별은 남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남포가 아니고 북벌에도 이별의 상징처가 남포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당성 남양을 노래한 시에도 남포가 나오죠. 지난번에 연광정의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사랑이를 떠나보내면 안 돼. 여기에 많은 시액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신들이 오면 다 빼고 정지상 거에 송인 남포라는 뭐 시만 걸어둔대요. 질이 떨어진 거, 식격이 떨어진 거는 다 그런 중국 사신들이 천천히 고려에도 이런 문사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근데 정지상은 이게 정지상의 시인데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송군 남포 동비가. 자, 그리고 전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별할 때는 그 물가에 버드나무를 꺾어서 가져가요. 나도 가져오고 보내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머무는 거처에 심어서 그 능수가 휘두러진 이 춤추는 나를 기다리는 손길로 상징으로 심었던. 그래서 끈을 절자에 버드나무 류자예요. 전류. 이별의 정인들은 왜 버드를 꺾을까? 당나라 때 법과 헤어지며 버들가지를 꺾고 이별의 정표로 주고받은
풍습이 있었다. 이를 전류라 하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제가 별거를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버드나무 류자의 의미 머무를 류자와 같다 해서 그대여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런 여기도 홍랑이 나오는데 이 홍범리 홍랑은 아니에요. 자, 이 화량진 그 등 너머에 소정방이 설화가 있는 바위가 있어요. 이때 소정방이가 풍랑을 만나서 소정방이가 바위에 배를 끌어 묶을 때 바위를 딛고 힘을 써서 바위에 움푹하니 발자국이 패였다. 그래서 소정방이 무서운 지인의 어떤 그런 설화가 여기에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서랍이 발자국 서랍이 있지만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바다에 일을 하고 나갔는데 모진 광풍이 몰아치고 해서 할머니가 그 바닷가에 나왔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서 그 할머니가 바다에 돌로 굳어졌어요. 근데 그 할미 바위 하얀 차돌 있죠? 이렇게 작은 집채 많은데 하얀 차돌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와서 우리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기다린다고 그 모진 광풍 속에 바닷가에 나갔다가 저렇게 돌이 되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그 돌을 끌어안으니까 할아버지마저 돌이 되었어. 그 할미만 있던 돌에 같이. 그래서 할미 할아버지 바위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 어디에 또 나오죠? 안면도에 가면 꽃지섬에 할미바위 설화가 또 나와요. 이거하고 유사해요. 해안가에 나오는 설화인데 이거는 그 지역의 인문 풍속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화를 만들어 가는 이 할아비 할미 바위 설화는 해안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가운데 두 개의 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운 것은요, 요 바위 저 뒤쪽에 요만큼에 샘물이 콸콸콸 나요. 바닷물이 나가면 모래 속에서 솟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속에서 그러면 이 물을 이렇게 모래를 조금만 이렇게 두 바가지 손으로 이렇게 뭉치면 맑은 물이 와요. 그거 마시고 그 물로 씻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와호를 조성하면서 바다를 떠나버렸고 그 인근을 경작지 하겠다고 파버렸어요. 이 돌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렸어요. 여기다 길을 낸다고. 그리고 샘 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물을 확보하겠다고 파버렸어요. 농사 짓겠다고. 근데 거기서 희한한 돌이 나왔어요.
지와리 쪽에 가면 집집마다 그 돌 덩어리들이 있어요. 누구네 정원에. 이 무지가 지금 저 용천수가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 각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하나가 저에게는 유일한 이걸로 남아 있어요. 요 셋 중에 가장 예쁜 처자가 저하고 썸씽? 썸씽 신청. 부부. 아니에요. 저기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따지면 집안 동생인데 한 살 터울 날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진 있니?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공여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 다 큰 처녀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큰 바위잖아요. 근데 이런 바위가 어디 있어요? 하얀 처벌 바위가. 한미바위 1980년대 사진이에요. 저게 그냥 보존되어 있으면 저 바위도 명승이지만 그 용천승은 엄청난 자원인데 그 지와리 장문 마을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지와리에서 마산포로 가다가 근데 거기는 저 길찾기가 저 어려서 그 마산 교회에서 꽃 예배를 가잖아요. 꽃 피는 철에 야외 예배를 가요. 따라갔다가 여기서 물 퍼마시고 놀던 기억이 있어서 사진을 수송을 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꽤 돌아다니셨네. 빨리 난 사진을 보면서 지금 살아 있겠지? 그랬는데. 얘 살아있어요. 저 연배이니까. 80년. 근데 또 따지면 집안 동생이에요. 예뻤는데 어떻게 그때 넘볼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자, 조선 왕조실록의 화지량을 보는 겁니다. 세종실록 18권에 세종시대 때가 한 거죠. 화지량 만호 박장수가 화지량을 지키는 장군이라는 의미예요. 박장수가 졸곡 전에 고기를 먹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또 사람을 때려 이를 부렸더라는 아이가 하여 직첩을 빼앗고 권장 100대를 치라고 조선시대 때는 교수형 다음으로 큰 형벌이에요. 100대면 죽으라는 거예요. 졸곡은 뭐예요? 나라에 상이 나서 모든 술이나 고기를 금기하는 기간인데 장사집에서 졸곡 그 용어거든요. 곡을 마치기 전에 고기 먹고 춤추고 또 사람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려서 직접 직위를 빼앗고 권장 100대를 명했다. 이런 두 번째 경우는 경기 우도 변군과 수군을 자원에 따라 좌도로 옮겨 소속시키다.
경기 우도 수영이 어디 있었어요? 교동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수군 자원을 세종 때 좌도로 우도의 변군과 수군을 자원에 따라 좌도로 옮겨 소속시키다. 그러니까 좌도에 좀 더 힘을 실기 위한 거죠. 익사 사고가 많아지니 재향과 진상으로 물고기를 바치지 말게 하다. 그러니까 화량 지인에서 물고기까지 잡아서 바치니 그런 수고를 덜어줘라. 화지량에서 익사 사고가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 세종 때 많이 나오네요. 시험선도 생나무인데 만약 화지랑 등지 벌레가 없는 물에 정박한다면 벌레가 먹는 여부를 어쩌고 저쩌고 벌레가 있는 곳으로 배를 뭐 만드는 배를 좀 먹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소나무의 속이 곧곧 쉽게 쪼개지는 것을 시속에서 월외송이라고 이른다. 소나무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 판목은 해가 지나도록 오랫동안 말린 뒤에 쓰게 하소서. 그래서 병조에서는 도진무에 배를 만드는 곳에 명하여 빠르고 느림을 함께 시험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 성종용간의 제목만 보면 장령, 송령을 그러니까 이 화량령의 장군이 우두머리를 화량진에 보내 수군 전도사 이흠석을 쫓아내게 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건 뭐 중종 때 이야기네요. 인조 7년 수영을 교동으로 옮겨 부로 승격시키다. 뭐 정조 때 기록을 보면요. 뭐 요거는 뭐 등고을과 화량지는 기민 총수가 64,024구이고 진국이 4,225석이다. 약 8%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고종 9년에 화량진을 영도에 옮겨 강화어구를 지키게 하다. 1872년도 상황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군대를 재편성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화성 지역의 봉수를 통해서 그 봉화제도,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봉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립죠?